안녕하세요. 서초구립 느티나무 쉼터 원예 강사 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우리 집 식물에게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려면 햇빛, 온도, 바람, 물주기, 그리고 분갈이까지 식물의 특성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 다육식물 홍옥과 수생식물 불의 옥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식물을 화단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물주기를 할 때 어느 한 식물에게 맞춰서 물주기를 주면 둘 중 하나는 죽고야 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육식물은 건조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런데 불의 옥잠은 수생식물이에요. 물을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줬지만 어느 하나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특성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성에 맞게 물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의 특성을 알려면 식물의 이름과 원산지를 아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 붓꽃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이리스라고 불리는데 이 꽃은 원산지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국 산기슭에서 자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란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식물을 또 저희 집 화단에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이 붓꽃의 이름을 모른다면 키우다가 병충해에 걸리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식물의 이름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할 수도 없고 또 주변에 지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물론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집에 들어온 식물인데 제가 식물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식물에 대한 관심,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이름을 아는 것과 식물의 원산지를 아는 것은 식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환경을 원산지 환경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햇빛, 물, 온도, 습도, 바람을 우리 집의 환경을 원산지의 환경에 맞춰서 식물을 키우면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겠죠. 야외 식물일 경우는 이렇고 실내 식물일 경우에는 실내에 식물을 들여놨을 경우에는 햇빛은 식물 등이 대신할 수 있겠고 비나 습기는 가습기, 분무기가 대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람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의 환경을 그 원산지의 환경에 맞춰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주기의 역할. 물주기는 식물, 뿌리에게 수분 공급하는 것이 기본 역할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주기를 하면 물과 함께 흙 속에 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그 안이 깨끗한 물과 공기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화분 속의 생육 환경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물주기를 할 때 대표적인 실수, 이것이 약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원에서 식물을 데려올 때 이 식물은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 물을 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죠.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식물을 키우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의 환경이 어떤지는 나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데리고 왔을 때 그 식물이 우리 집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식물에게 물을 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 1컵, 2컵 이렇게 주시거나 강한 수압으로 물을 주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물이 닿는 부분의 뿌리만 물을 먹습니다. 다른 쪽에 있는 뿌리들은 물을 먹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식물의 수영이 되게 불량해지거나 잘 자라지 못해요.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골고루 전체에 흠뻑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강한 수압으로 물을 줄 경우에는 흙이 파이거나
그 흙 속, 화분 속에 물길이 생겨요. 그러면 그 물길을 따라서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또 다른 뿌리 쪽에는 물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을 못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수가 이 두 가지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주기의 기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산지의 환경을 생각해보고 그 식물의 특성에 맞게 물을 준다. 이것이 기본이고요. 그래서 흙이 마르면 흙 전체에 골고루 충분히 물을 줘서 화분 바닥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뿌리는 건조하게, 잎은 촉촉하게 그렇게 해서 실내 식물을 관리하시면 되겠어요. 저면 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분 밑부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물에 잠기도록 해서 식물이 물을 흡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잎이나 줄기가 물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예민한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에게 물을 줄 때, 그리고 식물이 커서 물 주는 것에 제약이 있는 큰 식물, 그리고 며칠간 집을 비웠을 때, 그럴 때 저면 관수로 물을 줄 수 있습니다. 물 주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실내 식물들은 겉흙이 말랐을 때, 그리고 다육식물이나 선인장, 고구나무 등은 속흙까지 말랐을 때, 그리고 또 언제 할 수 있냐면 화분을 들어봐서 물을 주고 난 이후의 화분의 무게와 물이 다 말랐을 때 화분의 무게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화분이 좀 가벼워졌을 때 그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화분이 토분이다 할 경우에는 물을 주면 토분의 색깔이 벽돌색으로 바뀌는데 또 흙 속이 물이 다 마르면 다시 주황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화분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고 또 물 주는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식물 물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이 화분입니다. 식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쪽에 빨간색이 레드스타, 아이비입니다. 그리고 거북동 알로카시아예요. 이 식물은 열대지방에서 온 식물들이고요. 큰 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반음지에 강한 식물이고 좀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돼요. 제가 원산지의 환경을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는 걸로 해서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물 조르개를 준비했고요. 물을 주실 때는 천천히 골고루 흙 전체에 골고루 물을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잎을 살짝 들어서 흙에 물을 줍니다. 한쪽에서만, 한 방향에서만 주지 않고 사방에서 골고루 물을 주는 것이 좋아요. 이게 물을 천천히 주면은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하겠죠. 이렇게 해서 화분 밑으로 배수구멍으로 이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물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 화분 안에 생육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물주기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분 배수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식물은 열대지방에서 온 식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물들은 공중 습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이파리에 분무를 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두 비슷한 생육 환경을 가진 식물들을 이렇게 한 화분에 모아서 심어 놓은 화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물 물주기를 한번 해봤고요. 작은 화분도 한번 해볼게요. 이 식물은 산세베리아예요. 산세베리아 많이 키우시죠? 산세베리아 작은 외송종입니다. 요만한 크기로 자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물을 흙에 줍니다. 산세베리아는 다육식물이나 선인장처럼 물주기를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장마철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줘도 충분히 잘 자라는 식물인데 흙 전체에 한 번 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흠뻑 이 화분 배수구멍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흠뻑 물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다 보면 이런 식물들은 중간에 올라오는 잎사귀 때문에 안쪽으로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면 햇빛을 받아서 여기가 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렇게 불어서 물을 빼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분 밑으로 물이 충분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물 주는 것이 물주기의 기본이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집의 식물에게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잘 따라 하셨나요? 식물의 특성을 알고 그에 맞게 올바른 물 주기를 해서 키우시는 식물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